Right there. Right there.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보여드린 모든 올림피안 선수들이 OHP를 부분 반복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반복을 다루기 이전에 전체 가동 범위를 다룰 줄 알아야 뼈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부분 반복을 할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가동 범위 버전 OHP를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분 반복으로 끊어서 하는 OHP 버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신노년 MK 휘트니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버헤드 프레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뼈대 움직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견갑골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중립이라고 하고 견갑골을 이렇게 앞으로 모은 형태를 전인, 그 다음에 견갑골을 이런 식으로 뒤로 모아준 형태를 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위로 올리는 것을 거상, 어깨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완골, 즉 팔을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날개뼈가 위로 도는 것을 상방회전,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날개뼈가 밑으로 도는 것을 하방회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흉추의 움직임입니다. 흉추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중립이라고 하고, 흉추를 이렇게 말았을 때 흉추 굴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흉추를 이런 식으로 뒤로 제낀 형태로 만들었을 때를 흉추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완골의 움직임입니다. 상완골의 움직임은 팔 뒤꿈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돌리는 걸 내회전, 몸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팔꿈치를 몸통 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굽혔을 때는 팔꿈치가 몸통 밖으로 벌어지는 것을 내회전, 몸통 가까이 붙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견갑골, 흉추, 상완골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 과정은 견갑골, 흉추, 상완골의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깨를 전인시켜 볼 테니까 흉추와 상완골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어깨를 이런 식으로 전인시키면 흉추와 상완골은 어떻게 됐나요? 흉추는 굴곡되고 상완골은 내회전 됐죠? 그리고 제가 견갑골을 후인시키면은 흉추는 신전, 상완골은 외회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견갑골과 흉추와 상완골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척추와 척추의 관계입니다. 척추는 목 쪽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고 하고 갈비뼈가 달려있는 척추를 흉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 밑에 있는 골반 쪽에 있는 척추를 요추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흉추를 신전시켜 볼 테니까 경추랑 요추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흉추를 이렇게 신전시켰습니다. 그러면 경추와 요추가 어떻게 됐나요? 경추도 같이 신전이 되고 요추도 같이 신전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흉추를 굴곡시키면은 경추도 굴곡되고 요추도 같이 굴곡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흉추를 신전시키면 경추와 요추도 같이 신전이 되고, 내가 흉추를 굴곡시키면 경추와 요추도 같이 굴곡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척추와 골반의 관계입니다. 제가 흉추를 신전시켰을 때 골반은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렇게 흉추를 신전시키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여지게 되는 전방경사 형태가 되고, 제가 흉추를 굴곡시키면 골반이 뒤로 기울여지게 되는 후방경사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추와 골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흉추를 신전시키면 요추도 같이 신전하게 되고 요추와 맞붙어 있는 골반도 앞으로 기울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흉추를 굴곡시키면 요추도 굴곡되고 요추가 굴곡됨에 따라 골반도 같이 뒤로 눕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척추와 골반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뼈대의 움직임을 이해했다면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을 위해서 제가 Y-Raise라는 것을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그 Y-Raise를 한 단계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Y-Raise 동작에서 한 가지 추가되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 벤치 프레스를 할 때 후인 하강을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심화로 넘어가자면 이제 후인 하강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보통 알고 있는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두 번째는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Y-Raise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밴드를 이런 식으로 오버그립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어깨를 하강한 상태로 시작 자세를 잡고, 그 다음으로 거상, 거상 후인, 후인 하강인데, 여기서 이 후인 하강이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이고, 여기서 제가 어깨를 하강을 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내려가고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과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은 후인은 100% 되지만 하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은 하강은 100% 되어 있지만 후인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리자면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은 후인을 100% 하고 하강을 한 70% 하고 그 다음에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은 하강을 100% 하고 후인을 70% 한다는 느낌입니다. 거상 후인,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후인이 100% 된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어깨는 70% 하강된 느낌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깨가 하강이 되고 대신에 후인이 약간 풀린 형태가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등의 형태는 각각의 쓰임이 있습니다.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을 쓰는 대표적인 운동에는 벤치프레스, 티바로우 같이 수축이나 이완의 과정에서 핸들이 명치 부근에 지나는 운동류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이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무게를 수직으로 받는 형태일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래플다운이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이완 상태에서 뼈대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깨는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 상황으로는 최대 외회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외회전이 어느 정도로 걸려야 되냐면 전원이 지면과 수직 관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외회전을 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어깨를 다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 외회전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광배근에 최대한의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와이드 그립 래플 다운에서 수축했을 때의 상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축했을 때의 상태인데 수축 상태에서 견갑의 상태는 거상 후인입니다. 거상 후인. 그래서 밀어 올렸을 때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거상 후인의 형태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거상 후인의 형태는 Y-레이즈에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는 분들께서는 Y-레이즈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상완골의 형태는 거상 후인이 되면서 완전한 내회전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흉추의 상태는 항상 신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벨을 잡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벨 세팅부터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쇄골 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섰을 때 바벨의 위치가 제 쇄골 위치에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잡는 너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의 가동 범위로 하기 위해서 약간 좁게 잡고 하는 편입니다. 바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난 부분이 이제 널링이라고 하는데 이 널링의 시작 지점에서 검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잡는 것을 선호합니다. 약간 좁은 그립이죠. 자, 이렇게 너비를 잡았으면 그 다음을 해야 하는 과정이 바벨을 손바닥이 어느 위치에 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바벨을 잡았을 때 편한 위치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척골 위에 바벨을 얹는 게 편하신 분들은 척골 위에 얹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의 위쪽에 바벨을 얹는 게 편하신 분들은 손바닥 위쪽에 바벨을 얹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바벨을 뽑기 전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손목의 형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이 최대로 걸린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의 형태도 거의 90도 형태 혹은 그 이상으로 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바벨을 한번 잡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손목을 90도로 꺾었을 때 전환이 바닥과 수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손목을 세워버리게 되면은 전환이 수직이 되지 않게 되어버리죠. 이런 형태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관절의 데미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운동을 하는 중이나 하고 났을 때 팔꿈치가 좀 아프신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손목의 이상적인 형태는 90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손목이 많이 꺾이게 되면서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력을 충분히 많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목 스트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이 이제 어깨 외회전 영상이었는데 손목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 스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손목 스트랩을 감고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손목 스트랩을 꼭 활용하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설치할 때 쇄골 높이를 설치하고 잡는 너비, 널링의 시작 지점에서 검지 하나 걸쳐서 너비감을 잡고 그 다음에 바벨 밑으로
들어가서 어깨는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 흉추는 최대 신전. 이때 흉추를 신전하기 전에 복압을 강력하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흉추 신전을 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의 과신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복압을 강력하게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배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흉추 신전을 만들게 되면은 과신전을 만들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희가 흉추 신전을 만들 때 어떤 근육이 이완되냐면 복근이 이완되면서 가슴이 젖혀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복근에 힘을 주지 않게 되면 허리가 너무 과신전돼서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호흡을 여러분들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흡을 내쉬고 후 뒤를 마시고 흡 잡게 되면은 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복근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체스트업을 해야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추 신전을 하기 전에 항상 복압을 잡고 신전을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흡 뽑아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이게 이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얼굴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스치면서 어깨의 형태를 거상 후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완골 내회전. 뒤에서 보시면은 견갑골의 윗부분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상완골의 회전의 형태는 견갑골이 거상 후인됨에 따라 내회전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다시 받을 때는 다시 어깨를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으로 만들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동작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 견갑골을 완전히 모아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완을 했을 때는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후인이 약간은 풀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갑의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밴드를 이런 식으로 손에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밴드가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완 자세를 잡아주세요. 흉추는 최대 신전, 견갑골은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 상완골은 최대 외회전.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수축까지 진행해보세요. 흉추는 신전 유지, 견갑골은 거상 후인, 상완골은 내회전. 여기서 수축 자세를 잡을 때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거상 후인을 만들면서 상부 날개뼈를 모아주는 것인데, 이 밴드가 좌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탄성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후인 동작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완 자세에서는 상완골이 충분히 외회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때 밴드의 탄성 때문에 상완골이 내회전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회전하려고 하는 힘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밴드가 이완 자세에서 필요한 외회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반의 이동 형태는 견갑골이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에서 거상 후인으로 넘어갈 때 이 무게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뒤로 빠지게 됩니다. 상체는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게를 받을 때 어깨가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이 되면서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고관절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발의 무게중심을 미드풋에 유지하고 견갑골의 이동만 신경만 잘 써주시면은 고관절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손의 모양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외회전의 형태로 시작을 하다가 거상 후인을 하게 되면 손의 형태가 내회전으로 바뀌게 돼요. 약간 사선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다시 무게를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밀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형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하게 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상완골의 회전함에 따라서 손의 형태가 외회전에서 내회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형태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는 저는 바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 같은 경우에는 일자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밀어 올리게 됐을 때 불안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 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윗가슴 할 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플랫하게 누워있는 벤치 프레스에서부터 로우 인클라인, 하이 인클라인 90도, 즉 오버헤드 프레스처럼 상체를 완전히 세우면서 하는 운동일수록 자극의 위치는 아랫가슴, 중간가슴, 그 다음에 윗가슴, 전면 어깨, 측면으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측면 어깨를 타겟으로 프레스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항상 1순위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 강의 마치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